이게 정말 전기차인가요? 그것도 세계 최초의 도시명 스마트 전기차라고요? 한국인들은 정말 천재적이군요. 이런 독창적인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뉴욕타임즈 기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 이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경제력, 기술력, K-팝.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이유는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시스템, 야쿠르트 아줌마입니다. 길에 세워둬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배달 카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강력한 사회적 신뢰와 치안. 미국 기자가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충격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까지 말한 이유.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뉴욕에서 온 제이슨 박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현재는 미국의 한 경제 전문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저 내 뿌리가 있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뉴욕타임즈에 실린 한 특집 기사가 제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인 의외의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그 이유가 IT 산업도, 경제 성장도, K-팝도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사에서 집중 조명한 것은 놀랍게도 한국의 야쿠르트 배달 문화였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이라고 하면 다들 그냥 작은 플라스틱 병에 담긴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단순한 배달 문화 뒤에 숨겨진 한국 사회의 놀라운 강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것은 야쿠르트 아줌마 자체가 아니라 그 배달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한국의 인프라, 치안, 그리고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후 저는 직접 한국을 찾아가서 그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이 독특한 배달 문화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한국 사회의 진정한 강점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한국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 그리고 뉴욕타임즈가 왜 한국을 진짜 선진국이라고 평가했는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먼저 야쿠르트 배달 문화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배달이라고 하면 보통 피자, 햄버거, 중국 음식 같은 것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배달의 개념이 훨씬 넓고 깊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야쿠르트를 배달해 오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배달원을 야쿠르트 아줌마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프레시 매니저라고 합니다. 프레시 매니저라니 이름부터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신선한 제품과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께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의 야쿠르트 배달 문화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냉장 가방을 등에 메고 걸어 다니며 배달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배달해야 할 곳이 많을 때는 가방의 무게가 엄청났고 특히 여름철에는 제품이 상할까봐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배달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야쿠르트 배달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냉장 기능이 포함된 전동 배달 카트가 등장하면서 배달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야쿠르트 배달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진 끊임없는 혁신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문화. 이러한 변화가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식 배달 문화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 배달 문화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배달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 세계 최초로 도시명 전기 배달 카트를 개발한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이 코코라는 배달 카트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의 역사를 들으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혁신을 통해 발전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코코라는 이름의 전기 배달 카트였습니다. 처음 이 배달 카트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겉보기에는 장난감처럼 귀엽고 아담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이 작은 카트 안에 놀라운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코코는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배달 특화형 전기차였습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2012년부터 이 배달 카트를 개발하기 위해 1,5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동이동 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달원이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4개의 전문 기업이 협력하여 차량의 안전성, 냉장 기능, 이동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 코코카트에는 어떤 기능이 담겨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냉장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쿠르트 같은 유제품은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코코는 무선 냉장 기능을 갖추고 있어 한여름에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강력한 모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달할 때 그렇게 빠르게 달릴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차량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강력한 등판력과 배터리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지가 많지 않고 언덕과 경사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배달 차량이 이런 지형에서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코코는 강력한 배터리와 모터 덕분에 경사가 심한 골목길에서도 무리 없이 운행할 수 있으며 한번 충전하면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충돌 방지 센서, 조향 보조 장치, 원격 제어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 배달원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운행을 고려해 열선 손잡이와 밝은 전조등까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코코카트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배달원의 안전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배달 특화 시스템이라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적인 배달 카트가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국 사회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완벽하게 정비된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도로와 보행자 인프라를 극찬했을까요? 코코카트의 혁신적인 기술을 이해한 후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싸고 첨단 기능을 갖춘 배달 전용 전기차가 실제로 거리에서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에서 배달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는 보행자 도로가 좁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고 길거리가 울퉁불퉁해서 작은 바퀴가 달린 운송수단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로 상태가 나쁜 곳은 배달 자체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골목길까지 매끄럽게 포장되어 있고 배달원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코코카트를 극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야말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강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국의 도로 시스템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소도시까지도 대부분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며 보행자 도로와 차량 도로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코코카트 같은 배달 전용 전기차가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배달 인프라가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도로가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배달원들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좁은 골목길까지도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배달 전용 전기차가 도심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한국의 보행자 중심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도시는 보행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로블록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는 배달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세밀한 도시 계획이 한국의 배달 시스템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대도시는 대체로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는 보행자 도로가 부족하고 골목길은 배달 차량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비효율적입니다. 게다가 도로 상태가 고르지 않아 작은 바퀴가 달린 전기 배달 카트가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배달이 거의 자동차나 도보를 이용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은 도로와 인도가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어 도보 배달과 전동 카트 배달이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배달원이 골목길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배달원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배달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배달 문화를 단순한 서비스 혁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시스템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로 한국 사회의 철저한 준비와 정비된 인프라를 꼽았습니다. 배달을 당연하게 여기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사회적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완벽한 인프라가 있다고 해도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배달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코코카트가 한국에서만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치안과 신뢰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길거리에 전기 배달 카트를 세워놓고 배달을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왔을 때 카트가 그대로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코코카트를 길에 두고 배달을 가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배달 인프라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사회가 불안정하다면 배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장난을 치거나 심한 경우 카트 자체를 훔쳐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카트를 길거리에 세워놓고 배달을 가도 도난당할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미국인인 저에게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도난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 되찾을 확률이 높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을 경찰서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례도 흔합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대형마트, 백화점, 심지어 물류창고까지 조직적인 약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문을 닫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에서는 도난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주요 상점들이 폐점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코코카트 같은 배달 시스템이 이주되기 어렵습니다. 길거리에 카트를 두고 배달을 가는 순간 도난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수천 대의 코코카트가 거리 곳곳을 누비면서도 도난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높은 치안 수준과 신뢰 문화는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적인 신뢰 구조를 형성합니다. 길거리에 놓여있는 배달 카트를 훔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무인 상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도 이런 신뢰 문화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무인 과자 가게가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정직하게 계산을 하고 물건을 가져갑니다. 미국에서는 무인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부 대형 체인들이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잦은 도난과 기물 파손으로 인해 결국 철수한 사례가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는 분실물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뉴스를 보면 중고로 산 냉장고에서 돈다발이 발견되거나 쓰레기 매립지에서 거액의 돈이 나왔을 때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례가 자주 보도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뉴욕타임즈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야쿠르트 카트가 지나가면 모두 싸움을 멈추고 배달원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독특한 배달 문화입니다. 미국에서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배달원이 직접 고객에게 음료를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도 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프레시 매니저들은 배달 카트를 잠그거나 감시할 필요 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치안과 신뢰 문화는 단순히 범죄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을 뉴욕타임즈는 강조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배달 인프라와 높은 신뢰도를 갖춘 한국 사회에서 배달 문화는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배달 문화를 분석하며 감탄한 이유는 단순한 편리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과 기업 혁신을 이끌어온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요구르트 배달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졌고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배달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의 경제와 기업 문화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코카트가 등장한 배경을 떠올려보면 이는 단순히 배달원을 위한 편의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나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기업 문화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발전해 나가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형 배달 플랫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서비스들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기업이 고객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선한 결과입니다. 이런 기업 혁신의 흐름 속에서 코코카트 같은 기술도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배달 산업은 이제 단순한 서비스업을 넘어 한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장 규모는 이미 수십조 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 정부의 인프라 지원, 그리고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 수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주문, 결제, 배달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배달 앱을 열고 몇 번의 터치만 하면 주문이 완료되고 실시간으로 배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 사회가 디지털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배달 문화는 새로운 고용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프레시 매니저뿐만 아니라 라이더, 물류 관리, IT 개발자 등 다양한 직군이
배달 산업과 연관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배달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배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진 효율성, 혁신, 신뢰, 그리고 상호 배려의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빠른 서비스가 곧 고객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이런 문화가 쌓여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배달원들이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서비스 제공자라는 인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프레시 매니저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라 고객과 소통하며 건강한 음료를 추천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한국 사회가 가진 강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을요.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배달 문화를 집중 조명한 것은 단순히 특이한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진짜 선진국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한국의 배달 문화 속에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 요소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자라면서 선진국이란 무엇인지 늘 미국을 기준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경제 규모,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같은 요소들이 선진국을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경험하면서 진정한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적 부유함을 넘어서 사회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처럼 접하는 배달 문화가 이렇게까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혁신과 신뢰, 그리고 대한민국만의 독보적인 시스템이 만든 기적.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이유를 듣고 나니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새삼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